선배 학자와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선배 학자와의 세션은 저희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수많은 학술대회를 했지만 처음 시도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이 바쁘 주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선배 학생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배 학과의 세션에서 첫 스타트 라인을 끊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여기 맡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신 우리 김규성이 선배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선배가 됐네요. 그래서 앞서 축사에서도 말씀했지만 낡은 거와 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 이 학회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새로운 주제, 참신한 시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예전에 그 성심여대가 요 산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심여대에 우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상락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하상락 교수님에 대해서는 최근에 요 앞에 저기 최원규 교수가 또 우리 하 선생님에 대한 평전을 썼어요. 그래서 다들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하 선생님이 평소에 강조하셨던 거는 실습, 현장 이거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많은 교육 내용이 실습에 좀 중점을 두지를 않고 현장을 좀 떠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에 가셨지만 우리가 하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뜻은 우리가 새 것으로 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매일 새롭게 그리고 또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하고 싶은 거는 그 하 선생님의 그 말씀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택 질문에서 하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한강 작가가.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사회에 대한 고발이죠. 우리가 정말 타자에 대해서 무관심 있고 그런 결과로 해서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학자로 내가 생각한 사람은 김용일 교수님입니다. 이 김용일 교수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저런 분이 사회복지가로서 참 적합하구나 하고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상락 선생님의 그 현장 중심적이고 실습을 강조한 내용과 우리 김용일 선생의 정말 사회복지인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가슴에 지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뭔가 하면은 지역복지입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좀 지역복지가 조금 약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맡아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지역사회 기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너무 개인화되고 지역이 소멸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출산력 문제라든지 기타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지역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상석 선생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던 이 현장 실습 그리고 또 현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또 강조해 주셨고요. 또 돌아가신 김민일 선생님의 그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열정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복지를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 또 과학을 가르치신 최성계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게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실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는 조사해 보질 않았는데 제가 평소에 특히 지난 4월 달에 세계사회복지대회에 갔다 오고 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거의 다양성을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맥락에서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뭐 또 정책의 대상으로서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또 최근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그 탈북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대상으로는 거의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학회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논문은 한 26개 정도 쓴 게 있더라고요. 탈북민은 하나도 없고요. 그 다문화 가정이 현재 지금 통계로는 41만 5천 가구라고 그러니까 뭐 이 개인 멤버로 말하면은 아마 뭐 100만 명은 넘지 않겠나. 다문화 가정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한 사람들이고 이제 외국인은 3개월 이상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246만 명이나 된다 이거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그 서비스 대상 인구로 봐서는 아주 뭐 적은 수준이지만은 우리 다문화 가정은 계속 늘어날 거고 이기 때문에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좀 서비스와 정책을 우리가 좀 강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회복지의 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책 부서나 서비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부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예요. 지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중에 뭐냐면 보건복지부 중심의 핵심적인 정책은 물론 그대로 가고 노동 문제라든가 주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지 정책 내지는 서비스 또 관련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사회복지 중요한 분야라고 하는 거는 외국의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의 지금 그런 데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이론을 좀 토착화시키자. 이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학자가 연구하는 수준하고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는 거하고 실천하고 지금 3자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책 실천 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그 사회사업, 적인 그런 실천 현장도 있고 그런데 그 정말로 그 현장하고 학자들하고의 꼭 이 상호 연계, 상호적인 그런 연구 또 현장에서는 이것을 같이 상호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검증하고 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사실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국제화된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뭐 유엔하고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올해 좀 관련을 하면서 보면은 그 속에서 보면 정부도 관심이 없어요. 복지 문제에 가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나 우리 또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먼저 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뭐 위상을 일부 나타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 또 목소리도 필요하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학이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아까 김성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입니다. 5, 6개월 이상만 되면 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대부분 다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회복지사 제가 알기로는 네. 자기 그 뭐랄까 특수한 전공 분야를 좀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저거 다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자기 분야를 좀 확실하게 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은 예전에 학부 대학원에서 한국 수업을 늦게 끝내주셔서 저희가 그런 참으라고 혼났습니다. 여전히 열강을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언제고 지나가요? 저 앞에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신 우리 이영건 선생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그리고 은퇴 후에 현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관, 또 가족센터, 또 청소년 관련 상담센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팀의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례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두 분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현장이 좀 일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는 밀착된 관계를 역기능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좀 밀착된 관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전공 영역이 사회복지 실천이기 때문에 이 실천 중심으로 굉장히 미시적이고 굉장히 작고 구체적인 그러한 제안들을 좀 하고 싶은 거는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요소는 이론과 비법과 가치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치들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유지가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합의가 된 가치가 있는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실천을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있는가. 이래서 결국은 이 가치의 문제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잘 다루고 또 이거에 대한 재논의, 또 재점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 사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어느 누구도 또 어느 무엇도 대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최근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사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자원 연계들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10년 동안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닌 무엇인가 기대가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러면 결국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 사회 체계와의 관계, 어떤 사회 심리적인 문제에 우리의 고유 기능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용어인데 사회심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 실천 상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관리사로서 잘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아까 이제 기조 강연 또 주제 발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에 부합되는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개인 모델에 대한 그런 교육, 훈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소위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에도 또 준비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 잘 지켰죠? 네. 이분께서는 인간에게 기초한 그런 사회적 실천, 그걸 저는 강조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에서 또 후학을 가지신 허남선 교수님 소개합니다. 우리 실패들이 지금 많이 왔어요. 너무 실패하지 마세요. 박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이 하셨죠? 네, 했었어요. 전화하느냐고. 저는 교육과 현장의 담을 부셔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무슨 담을 부시냐면 정책과 실천에 담을 부셔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는 로비스트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그거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 현장에 담을 이렇게 부셔야 된다는 게 오늘 이렇게 학회가 결국은 담을 부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요. 오기 전에 협회의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많이 고용을 일반 기관에서 하는데 왜 협회에서는 선배 교수들과 또 선배 퇴직한 사회복지사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는 왜 그런 홈페이지가 없을까? 이건 정말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바쁘고 논문 쓰기도 바빠요. 근데 우리 같이 퇴직한 사람들은 노는 게 시간이라고 그렇잖아요. 노는 게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도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 다른 그 열악한 그 농어촌 지역에도 그런 데서 우리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러주면 가. 돈 없어. 그게 자원봉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사회복지사들이 왜 못하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다니면서 얘기해줘. 나는 자원봉사할 의향이 있다. 돈이 있는 데는 돈 주고 돈이 있는데 안 받을 건 없잖아요. 근데 돈이 떨어지는 경우 떨어지는데 근데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라.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을 부릅니까? 그냥 돈 안 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얘네들이 자원봉사자를 쓴다면서 왜 그걸 못하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재능 기부라는 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사회복지 협회는 재능 기부를 안 받으시는지. 그리고 교수님들 선배 퇴직하신 분들 계시니까 재능 기부 하세요. 근데 프로포잘 쓸 때도 재능 기부 할 수도 있고 우리 프로포잘 이렇게 쓰는데 그거 좀 봐주십시오. 또 뭘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벽을 좀 이때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과 실천의 벽을 부셔라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아동복지를 하나 예를 들면은 아동복지는 중앙재정 지원이 아니에요. 중앙예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님, 전임 장관님. 그래서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에 대해서 가장 열악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은 있어요. 근데 그 군수가 자기는 그 시설에 애들 보내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데다 보내라. 그럼 그 시설은 텅텅 비었는데도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예산을 중앙에서 주듯이 그 아동들에 대한 예산도 중앙에서 다 주도록 이거를 할 때 7천만 갖고는 안 돼요. 정책에 같이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책과 실천이 합해서 뭐가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가. 이 하나의 문제는 정책을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서울지방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형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 때문에 사실은 중앙 중심의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역에선 그런 사람도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같이 협력해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슈퍼비전을
실습할 때도 받아본 적이 없고 슈퍼비전을 뭘 받았냐면 행정 슈퍼비전만 받은 거예요. 자원봉사를 어떻게 동원해야 되냐, 뭐 어떻게 그동안 써야 되냐. 근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사가 오면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느냐. 그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할 때에 과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설정하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를 많고 수준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사례를 그냥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되는가. 그런 것만 슈퍼비전을 받으니까 개인적인 그 상담 기술이 하나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사례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그냥 전달해주는 사람.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와서 1년만 지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슈퍼비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슈퍼바이저들한테 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한 노력을 협회에서부터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좀 상호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말씀. 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강화가 안 되면 깡화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강화로. 또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또 양성하신 우리 조무식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 것이라는 게 뭔가 아까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새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새로운 거니까는 지금까지 없던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들도 새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리폼을 한다 하는 건데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개혁, 요즘은 뭐 사회는 변혁이라고 하고 리폼과 관련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될 게 뭔가. 그럼 우리가 지금 할 때 사회복지학 혹은 실천에서 뭘 리폼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역시 그것도 맨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Back to the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맨 처음으로 돌아가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기본적으로 그때 추구할 때 그 정신이 뭐였던가 한번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빈곤과 질병이에요. 인간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그거를 줄여나가는 뭔가를. 그랬을 때 이 빈곤이라는 게 요즘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본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돈에만 몰두되어 있고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도 가난할 것이고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완전히 다 뒤바뀌는 그 사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결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존재, 그 말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관계 속에서의 품격. 우리가 내가 이만큼 사는데 저 사람은 왜 못 살까 하면 같은 입장이 되어 보아주는 것. 이게 일종의 인간의 품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리폼을 하면은 제도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생각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공동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까 부동산도 해야지만은 금융력이 보니까 또 노는데요. 금융복지론 이것도 필요로 봐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본주의는 저는 렌티어 자본주의, 지대 자본주의라고 봐요.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이것이 불평등의 아주 근원적인 것이 되는데 학계에서 좀 여기 왜 주거에 대한 거, 가난에 대한 그거 되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닌 것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생태 요즘 뭐 그 환경 그거 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에너지 뭐 이야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지대에 대한 이 과연 이 지대에 대한 주고받는 싸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개념 이거를 하면 왜 도시와 농촌 그 다음에는 중소도시와 서울 왜 이게 50% 이상의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가 왜 우리는 50%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보통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하고, 그다음 현장에서는 중요한 건 폭력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노동에 대한 폭력이죠.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그런 데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든 우리 교수님이든 간에 쉬면서 책 읽어라. 저도 쉼이 없는 삶을 하다가 지난 한 1년 한 7, 8개월 동안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다가 요즘 뭐 책들을 좀 많이 보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쉬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번아웃이라는 것이 되는데 정말 쉬는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수들도 사실은 쉰다고 하면서도 쉬는 게 아니에요. 방학이 있지만은. 그래서 진정이 좀 떠나가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의 한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써야 되는 마지막 문장을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되는가요? 쓰고 끝내시는 건가요? 웃지 마라. 현재라는 시대는 우리 사회복지가 감당하기 힘든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전 지구적인 전쟁과 AI, 그리고 반도체 전쟁의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바꾸요.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버려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면서, 제가 최근에 나오는 다른 학회들의 그 관심,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가족법의 개정 작업으로 가부장제는 진즉에 몰락했고요. 전통적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붕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1인 가족 시대의 도래, 그리고 저출생과 청년 비혼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한 질곡의 역사, 그리고 제국주의의 희생양, 그리고 강대국의 대리전쟁, 뭐 이런 시대적 한계와 불행했던 역사를 제가 되돌이켜 보면서 오늘 2024년 10월 25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와 지구적인 요구, 또 사회적인 요구는 무엇일까 하는 큰 담론으로 돌아갈 때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교량과 가교, 또 더 상향지향적인 것, 또 종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이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 또 사회가 우리 사회복지에게 요구하는 그런 큰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만 K-컬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도 이제 K-웰페어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제가 허남순 선생님의 담을 헐어라, 그리고 지금 다 우리 선생님들이시고 제 은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정말 뵙고 싶었던 분들을 뵈려고 왔는데, 존경하는 은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고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기에 무량합니다. 정말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모노디시플리너리, 즉 단일 분과적인 것이 아니라 다학문적으로 멀티디시플리너리하게,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담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트랜스디시플리너리, 분과 초월적으로, 그리고 또 분과 초월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터디시플리너리하게 통합적인, 통합학문적인 지평으로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사회복지가 개척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래야만 우리가 응용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의 본질과 우리가 그 기능과 역할을 찾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의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을 전통적으로는 equality and security라고 해서 평등과 보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1인 가족 시대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지향적인 커뮤니티를 우리가 대안으로서 개발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복지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도 아울러 느끼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큰 틀, 또 인간의 평화와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는 항상 도우미 역할이었어요. 보조자 역할이었어요. 이제는 도우미나 보조자 역할만이 아니라 주역과 주체자, 주인공으로서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역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또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only you can write the next page, next social welfare history in our country, Korea.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제가 저 자신이 박수 좀 쳐주세요. 제가 오늘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이 오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다음 사회복지의 역사를 써갈 사람은 바로 only you, 당신이다. 그것을 꼭 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는 감히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런던의 어느 조그만 박물관 입구에 이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미래를 담당하신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사회복지 쪽에 미래 역사학자들이 오셔서 저에게 또 기쁨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넥스트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시는 백동만 선생님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과 과정을 강조하기 전에 사회복지 학자로서 또는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어떤 특정 사회에서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제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억압받는 계층들을 옹호하고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사회복지학의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실천들이 많은 우리 지난 2017년도에 한국 사회복지학의 어떤 변혁, 미래를 꿈꾸다 뭐 이런 아마 주제로 그 학회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걸 분석한 네 분의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거시적 맥락으로부터 실천이 좀 분리되어 있는 감이 있다. 두 번째가 기술 중심의 어떤 전문가주의로의 어떤 편향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통합성을 좀 상실한 개인 중심의 실천이 주된 접근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깨부수는 것이 어떤 변혁의 출발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세션에서도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통합을 담을 부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통합하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하게 되면은 미실천, 거시실천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융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좀 안 맞기도 해요.
사회복지 실천에는 그런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이 융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본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책과 실천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그 안에 우리 학계에서도 또 실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교과과정의 개편들이 표준화되면서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또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과목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과 실천의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이 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실천론 1, 2로 해서 1, 2, 3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과목들을 하나의 통합적 방법론의 이론적인 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그 과목들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 이제 그것은 학계가 이제 해야 될 몫이고, 그렇다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실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천의 경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천의 교과 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항상 미시 실천을 하는 분들만 그 과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천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할 얘기가 많은데, 저도 저희 학교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미실천하는 분들이 다 붙잡고 앉아요. 사실은 그 실천의 경험, 실습 경험에 있어서도 실습을 준비하고 과정에 대한 슈퍼비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사회복지 미실천을 하는 분들, 또 거시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아시는 분, 그다음에 저처럼 어떤 지역 수준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통합적인 어떤 관점들을 학생들에게 실습 과정에서부터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습 교육이 아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팀 티칭이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교과목을 1, 2, 3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에도 그것도 하나의 과목 안에서 한 사람이 그 과목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팀 티칭을 통해 가서 어떤 부분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교과과정의 개편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내분해서 가르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에 우리 7분의 선배 학생들 굉장히 심오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이걸 개혁하려면은 우리가 매년 이런 세션을 만들어서 한 3번씩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우리 앞에 7분 말씀도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후에 계신 분들의 아마 말씀이 아마 더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1분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